수학을 공부하면서 필요한 자질을 수학을 공부하면서 필요한 자질을 얘기를 해볼까 해요.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제 수학을 쭉 배우게 될 텐데, 그 수학을 배우면서 이런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. 어쨌든 문제를 잘 풀어야 돼. 그 문제를 잘 푸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,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머리가 좋은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. 머리가 좋지 않더라도 이 수학을 공부하는데 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.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자, 첫 번째는 원리 습득입니다. 이 원리 습득은, 자,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분배 법칙을 배웠다고 해요. 자, 분배 법칙이면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6 만약에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한다면,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. 어떻게?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가 첫 번째 의미고,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여기에요.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2 더하기 7이다 라고 한다면, 얘는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냐면 3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7로 변형시킬 수 있다. 첫 번째 배운 것도 분배 법칙이고, 두 번째 배운 것도 분배 법칙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. 이것이 원리의 습득입니다.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. 자, 방금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습득해야 하는 것, 그것이 원리 습득이에요. 두 번째는 뭐냐면 탐색하는 거예요. 문제를 보고, 그 문제를 보고 답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는 능력입니다. 여러분들이 배운 원리를 바탕으로 그 답을 탐색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. 자, 제가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.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. 이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데, 사실 원리는 여러분들은 그 원리를 다 알고 있어요. 여러분들이 더하기를 못합니까? 아니면 식을 분배 법칙도 알 거고 교환 법칙도 알 건데, 그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. 원리를 적용을 해서 이거를 찾아가야 됩니다. 여러 가지 변형을 시켜 봐야 돼요. 근데 변형을 시킬 게 되게 많아요. 자, 이런 식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무한가지예요. 자, 예를 들어 볼게요. 자, 이게 있다고 쳐. 22,222가 있다고 한다면, 그렇다면 얘는 11,111 곱하기 2 이렇게 변형이 돼요. 그래서 전체 식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렇게 변형이 될 수도 있어요. 곱하기 2 더하기 3, 3, 3, 3, 3 곱하기 3, 3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, 식을 이렇게 변형해 가지고서는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돼. 변형을 시킬 수 있지만 도움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어떤 변형은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, 어떤 변형은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탐색이에요. 어떤 탐색이냐?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는 변형을 찾아내는 거예요. 그 가치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찾으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. 아시겠죠?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찾아야 됩니다.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. 자, 만약에 이렇게 변형을 했다고 칩시다. 그러면 또 탐색을 하는 거야. 찾아야 돼요.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풀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돼. 보시면 요거랑 요거를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묶어 줄 수가 있죠. 근데 이거를 묶기 전까지는 이게 어떤 도움이 될지는 여러분들은 몰라요, 사실은. 그렇지만 한번 묶어 보는 거예요. 수학이 이 지점이 어려운 거예요. 이거를 묶을지 말지는 묶기 전에는 몰라. 근데 한번 묶어보고 그 결과를 관찰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에는 여러분들은
그 분배 법칙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여기서 여기로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. 만약에 분배 법칙 원리를 모른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고, 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분배 법칙을 쓸 용기를 못 냈다면 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. 자, 그렇게 분배 법칙으로 묶어주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 요거. 자, 여기서 또 변형을 하는 거야. 또 어떤 변형이냐면, 자, 3 곱하기 22,221을 계산을 해줘. 근데 이거를 더해주면 뭐가 나와요? 0, 0, 0, 0, 0 이렇게 나오잖아? 그럼 이게 요거는 숫자로 우리가 환원해 줄 수 있으니까 이게 답인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음 문제가 뭐였습니까? 지금 요거였어요. 사실 이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식을 변형시켜 가는 거예요. 이 변형시켜 가는 와중에는 원리가 필요합니다. 원리를 알아야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. 자, 여기서는 이것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. 그죠? 곱하기에 대한 원리를 알고 있어야죠. 여기서 1로 가기에는 역시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원리가 필요해요. 근데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원리를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야. 문제는 뭐냐면 분배법칙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아주 무수한 가능성이 있어요. 여기서 이 표현을 지금 이렇게 바꿨잖아요. 근데 언급했던 것처럼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얘를 3 더하기 1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요. 무엇이 옳으냐는 문제가 풀어지기 전까지는 몰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많은, 무수히 많은 가능성들 중에서 하나를 적절하게 택해 가지고 그거를 찾아가는 게 문제풀이의 본질이에요. 첫 번째, 원리를 안다 라고 하는 거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자질은 뭐냐면 탐색하는 능력입니다. 말했던 것처럼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, 그 중에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죠.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찾아내야 됩니다. 이것이 문제풀이의 핵심이에요. 자, 원리를 찾는 능력이 있었죠. 그 다음에 탐색하는 능력, 그 다음 마지막 패턴 찾기입니다. 아까 문제풀이를 다시 한번 볼까요? 자,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은 원리를 알아야 되고, 두 번째로는 그 원리를 적용할 어느 곳에서 적용하는 게 좋냐라고 하는 그런 어느 곳에서 적용하는 게 좋냐 이걸 따지는 이 탐색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. 마지막으로는 패턴을 찾아야 돼. 아, 이것이 답에 가까이 가는 것이겠다.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왜 더했습니까? 이거를 더하기 전에는 답이 나올지는 모르잖아요. 그런데 지금 잘 보면 아, 이거를 더하면은 뭔가 이 10이 굉장히 10의 제곱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패턴을 여기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. 그 패턴을 찾기만 하면 바로 더해가지고 이렇게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수학을 공부하면서 필요한 자질,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 세 가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.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? 원리를 습득하는 거.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. 두 번째는 뭐냐면 원리를 바탕으로 어떤 가능성들이 있느냐, 문제풀이에 그것을 탐색하는 능력이 중요하고요. 마지막으로는 그 탐색을 하면서 패턴을 찾아내야 돼요. 패턴을 찾아서 답에 접근해 갈 수 있는 능력, 이 세 가지를 아주 정교하게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.